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6 2.0 GDE 프리미에르 모델입니다. QM6는 전에 없이 가솔린 모델 그리고 최근에 LPE 모델까지 과감하게 파워트레인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한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본닛 위에 6개의 주름은 차를 좀 더 커 보이고 근육질의 어떤 남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볼륨 있는 차체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형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크롬 데코가 추가가 됐는데요. 아마 오너분이시거나 QM6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크게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에르라고 이니셜도 새겨져 있고요. 범퍼 하단부도 자세히 보시면 이전보다 많이 좀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ED 퓨어 비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야간에 헤드램프로 점등해 보면은요. 네, 지금처럼 굉장히 밝은 야간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LED 퓨어 비전은 잔상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요. 또 오토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광원의 폭도 넓은 편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상향등을 켰을 때의 모습이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안개등 쪽에는 약간의 잔상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쪽에 LED 퓨어 비전은 전혀 잔상도 크게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멀리까지 아주 밝은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폭도 넓고 직진성도 좋네요. C자형 커브를 그리고 있는 데이라이트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드 시그널은 그 존재감을 드러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SM6에서 처음 봤을 때 과연 이 디자인이 SUV에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잘 어울리네요.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7cc고요. 144마력 20.4의 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트코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10.6 정도 되고요. 고속도로에서 13.1, 공인연비는 11.6입니다. 전장은 4675mm, 휠베이스는 2705mm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에르 모델로 전용 컬러죠. 빈티지 레드라고 하는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량의 볼륨감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도 보시면은 프리미에르 전용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5, 19인치입니다. 이니셜 8이라고 하는 모델의 그 디자인들과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프리미에르 전용 19인치 휠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사이드 쪽에 보시면 지금 프리미에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사이드 엠브리셔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모델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보시면 어떤 직선이라든가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볼륨감을 키우고 그 볼륨감에서 차가 약간 커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부터 뒤쪽으로 흐르는 라인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흘러내리고 있고요. SUV의 볼륨감 그리고 안정감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역시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바뀐 부분은 하단부 확실히 좀 깔끔하게 다듬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형 모델과 구형 모델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오너분이시거나 QM6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 부분도 일반인이 봤을 때 인식하기에는 조금 더 차별화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GDE 모델이고요.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을 해줍니다. 안쪽의 공간은 딱 적절한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시트백이 접어지고 또 안쪽에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남지는 않습니다. 바닥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꽤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의 관리에 관련된 어떤 장비들이나 도구들을 여기에 좀 보관하시면 깔끔하게 타월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보시면 도톰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어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뒤쪽에서 레버를 당기면 이쪽인데요. 레버를 당기시면은 이렇게 시트백을 접을 수가 있고요. 레버를 당겼을 때의 공간은
꽤 넓은 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SUV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QM6는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버튼 타입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역시 닫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잘 반응을 해주네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카드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르노 삼성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는 컬러를 또 달리 가져가고 있네요.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앞쪽에만 있습니다. 뒤쪽에는 버튼이 적용이 안 되어 있네요. 실내를 한번 보시면 지금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차분한 느낌 그리고 심플한 느낌 이 두 가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의 높이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도 타고 내리실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헤드룸도 아주 넓게 확보를 잘 해주고 있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시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퀼팅 나파 시트죠.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 나파 가죽의 시트입니다. 도어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베르사유 그레인이라고 해서 프리미에르 모델 전용 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조금 더 고급감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처지는 건 아니고요. 인조 가죽이지만 이렇게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1, 2열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맥포켓도 역시 안쪽에 카펫 처리가 되어 있어서 프리미에르라는 고급 모델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보스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프리미에르라고 하는 알루미늄 키킹 플레이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하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안장의 길이 조절은 이렇게 수동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조절이 별거 아니지만 장거리 운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퀼팅 처리도 되어 있는 이 나파 가죽 시트는 가죽 질감이 거의 제가 봤을 때 동급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가죽이 좋고요. 앉았을 때 착자감, 특히 등받이 쪽에서 이 허리 지지하는 부분이 저는 좀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운전할 때는 저는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앉으면 뭐 동승석이라든가 뒤쪽에 앉았을 때는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타공이 되어 있는 시트는 지금 2단으로 열선하고 통풍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달류는 지금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유구하고 본닛은 여기서 레버 타입으로 잡아당기는 형태입니다. 거의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LED 타입 헤드램프의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의 열선 그리고 테일게이트 조작이 가능합니다. 핸들을 올리고 내리고 앞뒤로 잡아당기는 기능은 여기에서 레버 타입으로 수동으로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라서 처음 시동 시에도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 2열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클러스터는 가운데에는 디지털 타입이고요. 좌우측에는 아날로그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에 푸른색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체의 색깔을 바꿀 때 변형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깔끔한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접합 차음유리 한번 보여드리면 화면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유리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1열하고 2열까지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창문을 닫았을 때는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위쪽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살짝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차량의 심플한 차량이고 어떻게 보면 살짝 시대에 살짝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에서 약간 고급감을 더해주면서 그러한 약점들을 조금 상쇄하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컷이 잘려 있죠. D컷 형태,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의 D컷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립이라든가 가죽의 질감 나쁘지 않고요. 타공 가죽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타공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 일부 하고요. 제대로 된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이라든가 오디오 소스를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트래킹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이 밑에 달려 있고요. 위쪽에는 간단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보스 스피커가 이 위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8.7인치
아이패드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8.7인치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S링크라고 해서 르노 삼성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시스템이 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물리키가 많이 나와 있는 것들에 비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좀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키 형태로, 그러니까 기본 화면을 2분할해서 위쪽에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제가 공조장치가 되게 불편하다고, 왜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거기서 조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앞쪽에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기능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개선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기능들은 기존의 시스템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선택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도 지금 바뀔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온도 조절하고 약간의 물리키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나와 있고 락 언락, 도어 락 언락 기능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통풍 스위치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열선 스위치, 에코 모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한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사실 이 차 시승을 할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주차하실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고 USB 단자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이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그 기능은 빠져 있네요. 미션은 아시겠지만 무단 미션, CVT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크기라든가 위치 적당하고요. 조금 더 짧아도 재미있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동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수동은 아니고요. D스텝이라고 해서 7단, 그러니까 수동 7단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이 세팅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쨌든 수동 모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리미터하고 크루즈 컨트롤은 좀 독특한 형태의 스위치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4개입니다. 좌우측, X자로 좌우측으로 크기와 높이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네요. 커버링이 깔끔하게 가능하고요. 운전석에 가장 가까운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멍에서 에어컨 바람이 흘러나와서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위치가 내리면 구멍이 막히고 올리면 구멍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료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걸 쳐가지고 이 구멍이 닫힐 수가 있거든요.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닫아버려서 조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불편함이 살짝 있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고요. 암레스트는 크기랑 위치 모두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트에 바로 붙어 있고요. 길게 자리 잡고 있어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마무리 좋고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슬라이딩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공간도 비교적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같은 것들도 참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별건 아닐 수가 있지만 이 내장재에 이 부분에 가죽을 덧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가죽을 이렇게 덧대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베르사유 그레인 적용이 되어 있고 이 텍스처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수석 수납함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모델인 만큼 안쪽에 이 카펫 같은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좀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공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역시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겹쳐져 있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실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간감 좋고요. 앞좌석에 비하면 시트가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좋은 것도 있지만 헤드룸은 조금 손해를 보는데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탈 때마다 QM6를 탈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각도 조절이 2단계로 가능한데 이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당겼다가 사실 그렇게
각이 크게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각도가 장거리 주행에서는 굉장히 그 편안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서 저는 이제라도 좀 환영을 해주고 싶고요. 암레스트는 여기서 잡아당기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열선은 여기서 2단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도 보시면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레그룸이나 무릎 공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도어 쪽에는 뭐 크게 살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윈도우만 조작할 수 있고, 맵포켓도 역시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이 벨벳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플레이트, 프리미에르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한번 타보면 신장 170 정도, 제 키의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 주먹이 2개, 3개 이상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헤드레스트에도 프리미에르라고 쓰여 있네요. 에어벤트는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구형 모델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에 은색으로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졌을 때의 느낌도 괜찮고, 이 봤을 때의 좀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USB 충전 단자 2개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지금 비어 있는데 이쪽에도 12V 파워 아울렛이나 230이나 220V 인버터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해주셨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안쪽에서의 실내등은 지금 LED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옵션 꼭 추천을 드립니다. 실내가 굉장히 넓고 쾌적한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 정도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잡소리 이슈도 크지 않아서 적절한 내구성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 이 정도가 시속 100km인데요. CVT 미션이 나름 열일을 해주고 있지만, 글쎄요, 기존의 전통적인 미션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또는 듀얼 크러쉬 미션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드럽고 마일드하다는 측면에서 이 차를 높게 평가해주고 있지만, 달리기 성능, 킥다운을 했을 때 몰아붙이는 능력이라든가, 좀 전에 잠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로백을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에는 분명히 답답함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일상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느낌, 그리고 가감속을 하거나 특히 이제 가속을 할 때의 토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답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차량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M6 2.0 GD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풀옵션 모델 프리미에르의 모든 옵션을 다 갖춘 차량인데요. 3,200만원대의 기본 가격에서 옵션이 조금 추가되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어쨌든 가격대가 있어서 만족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소음 부분인데요. 앞좌석뿐만 아니고 1열뿐만 아니고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상당히 정숙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아마 화면으로도 지금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조용합니다. 직분사 엔진이기는 하지만 SUV는 디젤이라는 이 공식을 깨버린 GDE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1륜구동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덕분에 소음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됐는데 거기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1, 2열 모두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하게 조용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은 자트코사의 무단 변속기 CVT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미션은 디스텝 7단이라고 해서 실제로 7단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셋업을 바꿔서 마치 기존의 무단 변속기가 아닌 일반 전통적인 변속기의 7단의 느낌을 아주 비슷하게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덕 구간을 한번 올라와 봤는데 일상에서 크게 막 힘이 부족하거나 답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디젤 모델들의 어떤 두둑한 토크감 이런 것들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적응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가정에서 뭐 동네에 이렇게 셔틀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트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이런 시내 주행용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주행에서는 크게 달릴 일도 없고 오히려 소음하고 진동에 조금 더 유리하다면 더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내 주행 중심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량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에르라고 해서 거의 뭐 옵션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LE 트림에 뭐 몇 가지 옵션 선호에 따라서 몇 가지만 추가하셔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차량을 출고하시게 되면 약 한 2,000만원대 중반, 2,600, 700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륜에 멀티링크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끈하고 부드럽고 또 유연한 느낌의 승차감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완만하게 코너링을 해보고 있는데 뒤쪽이 흐르지 않고 비교적 잘 따라주는 느낌이 들고요. 접지력도 나름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디젤 모델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4륜구동을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도 140마력대 GD 엔진을 가지고 4륜구동까지 얹게 되면 글쎄요, 파워트레인 자체에도 약간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연비를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시승 차량의 공인 연비는 11km대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0km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로 알고 있는데 4륜구동을 채택하게 되면 아마 연비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아직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차량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소음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진동 부분도 직분사 엔진이지만 비교적 소음 MVH에 대한 대책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의 진동 제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다 라는 점 언급을 드리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컬러를 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은은하게 실내 분위기를 잘 연출을 해줍니다. 클러스터 자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랑 같은 컬러가 적용이 돼서요. 예를 들면 지금 푸른색인데 퍼플로 바꾸게 되면 이 클러스터 자체도 퍼플로 같이 변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소소한 부분이지만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 데는 비교적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컬러 바꾸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꾸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을 말씀을 드리면 일상에서 저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노 계열들이 대부분 비슷한 세팅을 갖고 있는데 극초반에 약간 물컹한 느낌이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담력이 좀 강한 편이라서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도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티어링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주행 중심이고 여성 운전자 그리고 아이들 뭐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한 2명 정도 이렇게 키우시는 집에서는 아주 이 차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만원대 중반에서 기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티어링 자체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나이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 시야는 지금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고도 그렇고 상당히 탁월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A필러가 두툼한데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을 좀 낮게 가져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탁 트인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전통적인 방식 A필러 끝부분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의외로 또 개방감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량 중량이 약 한 1500kg대 1.5톤 정도가 되는데 이 모델을 140마력 토크가 한 20 정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서 힘이 막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막 부족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좀 토크에 민감하시거나 엔진 파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꼭 그러기를 권장을 드리지만 시승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해보면 지금 누적 연비가 13.3 정도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보다 약 한 1km에서 1.5km 정도 더 나오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리터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19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옵션이고 나쁘지 않은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러니까 19인치인데요. 보통 235나 245mm를 선택을 하는데, 특이하게 QM6는 225mm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차량의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비 측면에서나 아니면 소음 측면에서도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마지노선이 아마 225mm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덕분에 좀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모델을 타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데, 2리터 가솔린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타이어 선택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음도 굉장히 적고요. 또 나름 또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있어서 타이어 선택은 저는 굉장히 좀 잘 해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스포츠 모드라든가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또 운전의 재미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글쎄요, 요거는 그냥 CVT 미션의 약간의 이질감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가 선택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일상에서 주행을 할 때 전체적인 주행감,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직선 도로를 달릴 때의 안정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 그리고 뒷좌석에서 2열을 봤을 때의 공명음,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제어가 잘 돼 있는 SUV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쪽에 경쟁 차량인 산타페가 지나가고 있어서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산타페를 일주일 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지금 QM6 GD 이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산타페는 제가 디젤 모델을 시승을 했지만, 이 직선 주행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주행을 할 때 승차감을 비교를 해드리면 이상하게 QM6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분들하고 다른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차감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이 승하차 할 때 느낌도 그렇고 시트의 포지션, 그리고 서스펜션의 이 느낌이 이상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산타페보다 QM6의 이 느낌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타페가 최신 차량이고 어떤 실내에 좀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인테리어의 고급감, 거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최신 옵션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분명히 좋은 차량인데요, 이 승차감, 이거는 아마 기본기나 차량의 셋업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 승차감에서는 QM6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QM6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마 2,500만원대에서 이 정도 승차감, 이 정도 실내 공간, 그다음에 이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차량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모드로 놓고 킥다운을 해보면 나름 또 우웅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는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달리는 분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게 안전운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더없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타시기에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약 1650, 1700 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고 있어서 가솔린 엔진,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지만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고요. 거기에 MVH도 잘 돼 있는 편이고, 생각보다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음 진동, 특히 이제 주행할 때 이 엔진에서 전해도 오는 이 엔진 회전음 같은 것들도 제어가 잘 돼 있는 편이다라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승을 했던 LPE 모델하고도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살짝 언급을 드려보면 LPE 모델보다 확실히 연비가 좋은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물론 LPG를 충전할 때 그 뿌듯함, 굉장히 싼 값으로 완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사실 연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을 해보면
저는 GD 모델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연비도 시내 주행에서도 약 한 9km대, 8에서 9km대는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80에서 100 정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크루징을 하게 되면 10한 2, 3km 이상은 충분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연비 측면에서도 저는 GD 모델이 조금 나은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답답한 부분은 바로 이 가감속을 할 때, 특히 가속을 할 때의 느낌이 LPG 모델은 정말 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LPG 차량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친환경 차량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는 LPG 모델들이 대거 출시가 되고 있는데, SUV에 LP 엔진을 얹었다라는 것도 전 참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운행을 해보면 가속할 때 좀 답답함이 있고요. 연비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을 만약에 비교해서 저한테 선택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GD 모델,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언덕에서 나름 또 치고 나가는 느낌도 있고요. 디젤에 비하면 그 토크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LP 모델을 운행을 할 때 답답함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근데 이 모델에서는 그렇게 답답하거나 불편할 정도의 가속감이나 엔진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저는 좀 단점으로,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옵션인데 그 부분도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액세서리에서 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준 트림 정도면은 옵션 사양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코너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차량의 기본기가 좋다라는 점은 분명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차를 오래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이 대중적인 차량들을 탈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뭐 내외장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들이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그렇죠. 근데 이 QM6를 타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기본적인 셰시의 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스펜션하고 셰시 간의 그 조합, 이런 매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차감은 저는 정말 딱 요 정도 승차감이 SUV에서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승차감입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18인치라든가 19인치 타이어를 끼더라도 크게 차량이 많이 튀거나 막 부담감 있는 느낌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승차감만큼은 저는 경쟁 차량 중에서 거의 뭐 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서 운행을 해보면 10km 연비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도심 주행에서 평균 연비는 약 8.3에서 9.2, 10km를 간혹 유지를 하긴 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은 8에서 9km대 그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디젤 차량에 비하면 도심 주행에서도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제 디젤 차량들은 도심 주행에서 소음 부분이 아주 거슬리는데 그런 점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음 진동에서의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잘 하는 구간인데 이렇게 과속 방지 턱이 연속되는 구간을 한번 넘어보면 상당히 유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인치가 18인치 장착 타이어를 장착한 QM6를 탔을 때에는 약간 물컹한 느낌? 그러니까 뒤뚱거린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물컹한 느낌이 있었는데 19인치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튀지도 않으면서 타이어 사이즈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과속 방지 턱을 한번 다시 넘어보면 부드럽고 유연하게 따라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뒤쪽에 앉았을 때는 푹신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뒷마무리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도 않았고요. 기본기가 좋다라는 표현은 아마 여기에서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 하체 쪽에 잡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좀 텐션이 있으면서 푹신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유연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서 아주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8.7인치가 시원하고 인포테인먼트 패널 자체가 위치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좀 놀랬던 사양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개선이 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불편했던 게 이 물리키가 많이 없어서 공조장치 같은 거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두세 번씩 번거롭게 조작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반을 나눠서 절반은 내비게이션을 쓰고 그 하단부에는 많이 쓰는 공조장치 같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띄워놔서 바로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준 대표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리뷰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뒤쪽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제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어쨌든 2단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해주는 모습이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도심 주행에서 굉장히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VT 미션이 무단 변속이니까 당연하게 뭐 변속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사실 또 변속 충격이 안 느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멍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버버버 하는 그런 그 무단 변속기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름 또 일반 미션의 느낌들을 살려줘서 나름 또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진과 미션의 반응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고 편안한 느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예, 보컬이 청아하고 맑고 뭐 이런 느낌은 조금 덜한데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QM6 자체가 울림통이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 붕붕붕 하고 울리는 이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P 모델은 지금처럼 이 언덕을 올라가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 답답함이 있었는데 GD 모델에서는 그런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을 할 때 이 부드럽고 정숙하고 편안한 느낌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또 누구라도 아마 이 편안함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면이 조금 좋지 않은 곳을 달리더라도 차가 비교적 잘 걸러주는 편이라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직분사 엔진들이 사실 약간 그 엔진 회전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GD 프리미에르 모델에서는 그 회전음도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 직전 세대에 나왔던 모델하고 달라진 거라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1열 그리고 2열에 적용됐다는 거 하나뿐인데 소음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별도의 소음 대책은 제가 더 보강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이 정도까지 소음을 잡아주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하여튼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르노 삼성자동차의 QM6 GD 프리미에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